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연 48살이에요. 결혼한 지 25년 됐고요. 시댁과 10분 거리에 살면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딱 6개월 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투병 생활 2년 마지막 6개월은 제가 거의 매일 시댁에 가서 간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우리 며느리 복 많이 받을 거야 라고 하실 때마다 힘들어도 보람을 느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임종 자리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아버님 부탁한다. 아버님은 혼자 두면 안 돼. 약도 잘 챙기시지 않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내가 좀 챙겨줘. 그날 시어머니의 손은 너무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있던 제 손에서 결혼 반지가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결혼 20주년 때 며느리인 저한테 물려주신 반지였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버님 잘 모실게요. 그게 시어머니께 드린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를 치른 후에도 일주일에 3번, 아니 거의 매일 시댁에 갔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시동생은 지방에 살아서 자주 오기 힘들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며느리인 제가 시아버지를 챙기게 됐어요. 매일 아침 8시면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님, 저예요. 거실에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 시아버지가 멍하니 앉아 계실 때가 많았어요. 아버님,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어. 하지만 부엌에 가보면 싱크대는 깨끗했어요. 냉장고 안에 반찬들도 그대로였고요. 거짓말이었던 거죠. 안 드신 거예요. 아버님,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방식으로요. 그렇게 매일 밥을 해드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처럼 똑같이 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열심히 했을지도 몰라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무거웠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어요. 가끔 영정 사진을 바라보시다가 한숨을 쉬시고 밤이면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셔서 한참을 계시다가 나오시곤 했어요. 아버님이 너무 외로우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사신 분이 떠나셨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정확히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5개월쯤 됐을 때부터요. 시아버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지연아. 네, 아버님. 스마트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순간 저는 감동했어요. 72세 시아버지께서 디지털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다니. 외로움을 달래시려고 뭔가 배우려고 하시나 보다 싶었거든요. 아버님, 뭐 하고 싶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이라는 거. 주변에서 다들 하던데. 나도 좀 배우고 싶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렸어요. 손을 씻고 시아버지 옆에 앉아서요. 여기 이 노란색 앱이 카카오톡이에요. 여기를 누르시면. 아, 이렇게? 네, 맞아요. 아버님 금방 배우시네요.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빨리 배우셨어요. 처음엔 글자 크기 설정부터 시작해서 친구 추가하는 법, 메시지 보내는 법까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혼자 연습하셨어요. 지연아, 프로필 사진은 어떻게 바꿔? 아버님, 여기 설정 들어가셔서. 음악은 어떻게 들어? 유튜브 앱 깔아드릴게요. 일주일에 2~3번씩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열심히 메모하셨고 저는 대견했어요. 아버님이 새로운 취미를 찾으시는구나. 그동안 너무 우울해 하시더니 이렇게라도 활력을 찾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평소에는 집에서 편한 추리닝만 입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외출복을 챙겨 입으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디 나가세요? 응, 잠깐 동네 산책 좀. 그런데 산책치고는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72세 남자분이 향수를요? 그리고 머리도 자주 염색하러 다니셨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시던 분이 2주에 한 번씩 미용실에 가셨어요.
아버님, 머리 또 하셨네요?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그랬나? 새치가 많이 나서. 시아버지의 휴대폰에서는 수시로 카톡 알림음이 울렸어요. 처음 배우실 때는 알림음도 끄는 방법을 몰라서 시끄럽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알림음을 키워두신 거예요. 띠링띠링 마이너스 띠링띠링 마이너스.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하실 때마다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시아버지의 미소였어요. 처음에는 기뻤어요. 아버님이 친구분들이랑 연락하시나 보다. 그래도 외로움을 달래시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네, 좋아요. 기대되네요. 전화 통화였어요. 그런데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들뜬 설레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설마.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시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나신다고 해도 그건 친구분일 거야. 72세 남자분이 무슨.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3주 전쯤이었어요.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옷가게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새 옷을 사신 거예요. 아버님, 옷 사셨어요? 응, 옛날 옷들이 다 낡아서. 보니까 고급 브랜드였어요. 평소 시아버지가 절대 안 가시던 백화점 브랜드. 아버님,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괜히 그러지 마시고.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어때? 나도 이제 좀 멋있게 입고 다니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맞는 말씀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고작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시아버지는 너무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아니, 일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변하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아버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뭐가? 옷도 새로 사시고 스마트폰도 열심히 하시고 자꾸 외출하시고. 그게 이상한 거야? 엄마 돌아가시고 한동안 우울해하시더니 이제 좀 기운 차리시는 거 아냐? 좋은 거지.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왠지 불안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저녁 7시쯤 시댁에 갔어요. 시아버지 저녁 챙겨드리려고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시아버지와 남편, 시동생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 다들 왜 모여 계세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눈짓으로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어요. 아니, 밝다는 표현보다는 들떠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어요. 다들 앉았지? 시아버지가 우리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 남편이 대답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 너희들을 불렀어. 그 순간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긴장하고 계신 거였어요. 72세 시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긴장하신다니.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시동생이 먼저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는 말씀하셨어요. 나 재혼하려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네. 3명이 동시에 되물었어요. 재혼이요? 시동생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그래, 재혼. 나도 이제 72살이야.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더라. 어머니 돌아가신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나도 남은 인생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어머니 장례 치른 지 이제 겨우 6개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1년? 3년?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톤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40년 넘게 모시고 사신 분이 6개월 만에 재혼을 결심하시다니. 물론 외로우시겠죠. 하지만
6개월은 너무 짧지 않나요? 아버님.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가족들이랑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이야기? 뭘 더 이야기해?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다 각자 가정이 있고 바쁘잖아. 나만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고. 며느리인 내가 가끔 와주는 것도 고맙지만 그게 다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가끔 와주는 것이라고요?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아니 정말 매일 시댁에 왔어요. 아침 식사 챙겨드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약 챙겨드리고. 그게 가끔 와주는 것이었나요?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40년 동안 어머니하고 살았고 자식들 뒷바라지했고 이제는 내가 행복할 시간이야. 남편이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데요? 좋은 분이야. 나보다 좀 어리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야. 나랑 취미도 잘 맞고. 얼마나 어리신데요? 시동생이 물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그 대답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나이를 말씀 안 하시는 걸 보니 꽤 어리신가 봐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 6시에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 그분을 소개할 테니까 다들 와. 장소는 내가 문자로 보낼게.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벌떡 일어나셨어요. 나 피곤해서 들어가서 쉴게. 너희들도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거실에 남은 우리 셋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들렸어요. 형. 시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거 진짜 재혼하시려나 봐요. 그런 것 같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영정 속 시어머니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어머님, 저 어떡하죠? 아버님이 이러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임종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연아, 아버님 부탁한다. 아버님은 혼자 두면 안 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6개월 만에 재혼이라니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시동생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외로우신가 봐. 이해는 돼. 6개월 만에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나 봐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도 아버지 인생이잖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래도. 그리고 사실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당신 부담도 좀 줄지 않을까? 매일 시댁 가는 것도 힘들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매일 시댁 가는 게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고작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시아버지는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스마트폰 배우시면서부터 만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알려드린 카톡으로 그분이랑 연락하셨던 거네요. 갑자기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지 말았어야 했나?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일까? 시아버지보다 어리다고 하셨으니 60대? 아니면 더 어리신가? 그리고 혼자 사신다고 했으니 이혼하신 분? 아니면 사별하신 분?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제일 궁금한 건 그분이 진짜 아버님을 좋아하시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72세 남자분이랑 재혼하시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랑? 외로움? 아니면 재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 자신이 너무 싫어졌어요.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 그분도 진심으로 아버님을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옆에서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만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주 일요일.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겠죠. 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시아버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셨어요. 문자를 확인하실 때마다 미소를 지으셨고 통화할 때는 목소리가 들뜨셨어요.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네, 저도 기대돼요. 우리 애들한테 소개하는 거 좀 떨리긴 하네요. 괜찮을 거예요. 애들이 다 착해요. 착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시아버지 눈에 우리는 착한 자식들이신가 봐요. 재혼 반대 안 하니까요. 아니, 반대를 못 하는 거죠. 시아버지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드디어 일요일이 왔어요. 시아버지가 문자로 보내주신 식당 주소를 확인했어요. 시내 중심가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여보, 여기 되게 비싼 곳인데?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잘 보이고 싶으신가 봐.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뭘 입어야 할까요? 너무 화려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해도. 결국 단정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를 골랐어요. 거울을 보니까 피곤한 얼굴이 그대로 보였어요. 일주일 내내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엄마, 나는 안 가도 돼. 맏딸 서연이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응, 너는 집에 있어. 어른들끼리 만나는 자리야. 할아버지 재혼하신다며? 대박이다. 근데 그분 나이가 얼마인데? 그건 엄마도 아직 몰라. 에이, 궁금한데. 다녀오셔서 얘기해줘. 딸은 신기한 듯 웃었어요. 20대 딸 눈에는 이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인가 봐요. 하지만 저한테는 전혀 재미있지 않았어요. 저녁 6시 우리는 식당에 도착했어요. 입구에서 예약자 이름을 말하니까 직원이 안내해줬어요. 프라이빗 룸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시아버지가 이미 와 계셨어요. 그런데 옷차림이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으셨는데 오늘은 정장을 입으셨어요. 새로 사신 것 같았어요. 잘 다린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매셨고 머리도 새로 손질하신 게 보였어요. 그리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응, 좀 일찍 왔어. 시아버지는 계속 입구를 보셨어요. 그분을 기다리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시아버지 옆자리는 비워뒀어요. 그분이 앉으실 자리였죠. 시계를 봤어요. 6시 5분.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6시 10분. 시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서 확인하셨어요. 곧 오실 거야. 6시 15분. 문이 열렸어요. 직원이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뒤로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그 여자가 방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우리를 마주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그 여자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연아. 저도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었어요. 수진아. 최수진. 제 대학 동창. 20년 만에 만난 친구. 아니,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곧 제 시어머니가 될 사람. 지연아. 수진아. 우리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최수진. 대학교 2학년 때 같은 과였던 친구. 아니, 친구라기보다는 아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같은 수업을 몇 개 들었고 가끔 조별 과제를 같이 했던 정도였죠. 졸업 후에는 연락도 끊겼어요. SNS도 안 했고 동창회도 안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2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다니. 수지는 여전히 예뻤어요. 아니, 대학 때보다 더 예뻐 보였어요. 옅은 화장에 단정한 원피스, 긴 머리는 반쯤 묶어내렸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4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였어요. 어머 세상에. 수진이 입을 가리며 말했어요.
지연이 너 여기서 뭐 해? 그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아버지가 우리를 번갈아 보시며 물으셨어요. 너희 둘이 아는 사이야? 네, 아버님. 제가 먼저 대답했어요. 대학 동창이에요. 뭐? 이번엔 남편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대학 동창이라고? 수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천천히 시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어요. 아버님, 제가 지연이랑 같은 과였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여기 며느리였어요? 시아버지도 놀라신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세상 참 좁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식당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지만 아무도 펼쳐보지 않았어요. 다들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저는 수진을 다시 봤어요. 45세. 저보다 3살 어려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72세. 27살 차이. 아버지 뻘이잖아. 그럼.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두 분이 언제부터 만나신 거예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3달 전쯤요. 등산 모임 앱에서 만났어요. 등산 모임 앱? 남편이 물었어요. 네, 요즘 혼자 사는 중장년분들이 많이 쓰시는 앱이에요. 저도 혼자 등산하는 게 심심해서 가입했는데 거기서 아버님을 만났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제가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드린 게 이 앱을 쓰시려고? 시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가 처음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랑 등산하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더라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버님이 생각보다 젊으세요. 등산도 저보다 잘하시고.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72세와 45세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아니, 그것보다 제 대학 동창이 시아버지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지연아. 수진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너 결혼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가 시댁이었구나. 응. 애들은? 딸 하나 있어. 대학생. 와, 벌써? 나는 애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시간 진짜 빠르다. 그 말에 제가 물었어요. 넌 결혼 안 했어? 수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했었지. 2번. 근데 다 이혼했어. 아, 첫 번째는 20대 때, 두 번째는 30대 때. 둘 다 잘 안 됐어. 그래서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하더라고. 시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맞는 것 같아. 둘 다 외로웠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6개월인데. 외로웠다고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음식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시아버지 반찬을 챙겨드렸어요.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갈비찜 맛있대요. 고맙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하던 일이었거든요. 시아버지 반찬 챙겨드리고 드시기 편하게 작게 잘라드리고. 근데 이제 수진이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다리를 살짝 건드렸어요. 눈치를 보라는 신호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언제 결혼하실 계획이세요?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다음 달쯤 생각하고 있어. 너무 늦추고 싶지 않아서. 다음 달이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뭐가 빨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하루하루가 아까워. 수진이 거들었어요. 저도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2번의 실패한 결혼 때문에 너무 오래 혼자 살았거든요. 이제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났으니까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말이 왠지 이상하게 들렸어요. 좋은 분이라는 표현이 뭐가 좋은 걸까요? 72세 시아버지의 어떤 점이 좋았을까요? 제 눈빛을 눈치챘는지 수진이 설명했어요. 아버님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첫 등산 모임 때부터 느꼈어요.
다른 젊은 남자들은 저를 그냥 여자로만 봤는데 아버님은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도 참 착한 사람이야.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외로움을 이해해주고. 두 사람이 또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저는 포크로 음식을 집어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사 중간에 수진이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어요. 그 순간 시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나이 차이도 그렇고 너무 빨리 결혼하시려는 것도 그렇고. 시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수진 씨를 의심하는 거냐?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야? 너희들은 내가 나이 들었다고 사랑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남편이 말리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랑 함께 있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그게 뭐가 잘못됐어?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다만, 어머님 돌아가신 지 아직. 또 그 얘기야? 시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얘기는 그만해.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나도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때 수진이 돌아왔어요.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시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냥 가자. 여기 분위기 별로야. 네. 아직 식사도. 괜찮아. 나 배 안 고파.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수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 일어났어요. 아버지. 남편이 만류했지만 시아버지는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수진이 저를 보더니 작게 말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이상한 상황 만든 것 같아. 그리고 시아버지를 따라 나갔어요. 우리 셋만 남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형수님. 시동생이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형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요. 수진이는 대학 때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2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 친구 2번이나 이혼했다며? 남편이 말했어요. 응. 그렇게 말했어. 왜 이혼했을까? 그건 물어보지 못했어요. 시동생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형수님,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최수진? 응. SNS 좀 찾아볼게요. 시동생은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어요. 있네요. 인스타. 근데 계정이 비공개예요. 그럼 못 보는 거네. 잠깐만요. 시동생이 뭔가를 계속 찾더니 작게 신음했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뭐가? 시동생이 휴대폰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 페이스북 계정이에요. 2년 전 게시물인데. 화면에는 수진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해시태그 재혼 준비,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 행복 찾기, 해시태그 성공한 남자, 해시태그 노후 준비. 노후 준비.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시동생이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여기 보세요. 1년 전 게시물. 사진에는 수진이 부동산 앞에서 찍은 셀카가 있었어요. 해시태그 부동산 투자, 해시태그 재테크, 해시태그 안정적인 노후, 해시태그 현명한 선택. 저는 그 게시물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거 설마 형수님도 느끼시죠? 시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람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결코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사업을 하셨고 은퇴 후에도 부동산이 여러 채 있으세요. 그리고 연금도 넉넉하게 받으시고요. 수진이 그걸 알고 접근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친구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말해? 내 재혼 상대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것 같다고? 증거도 없는데? 그래도. 그리고 아버님이 들으시겠어? 지금 완전히 빠져 계신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저도 알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딸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어땠어? 할아버지 재혼 상대 어떤 분이셨어? 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왜?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대학 동창이야. 네. 대학 동창? 응.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할아버지 재혼 상대더라. 서연이 입을 떡 벌렸어요. 헐. 대박. 그럼 엄마 친구가 우리 할머니 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감이 확 왔어요. 최수진. 제 대학 동창. 저보다 3살 어린.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의 할머니가 된다고요? 엄마, 그럼 나는 그 이모한테 뭐라고 불러야 해? 할머니? 아니면 이모?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인 저도 혼란스러운데 20대 딸이 45세 여자를 할머니라고 불러야 한다니. 이게 정상인가요? 그날 밤 저는 대학 졸업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을 펼치니까 20년 전 우리의 모습이 있었어요. 과 단체 사진. 거기 수진이 있었어요. 뒷줄 왼쪽에서 3번째. 그리고 저는 앞줄 오른쪽에서 2번째. 우리는 그렇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사이였어요. 그때 수진이는 어떤 애였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수진이는 예뻤어요. 과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고 남자 선배들이 많이 좋아했었죠. 그리고 활발했어요.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MT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근데 친구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자 친구들이랑은 잘 안 어울렸어요. 주로 남자 선배들이랑 어울렸죠. 그리고 졸업 후에는 맞다. 수진이 일찍 결혼했었지. 졸업하고 1년도 안 돼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대는 나이 많은 사업가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결혼이 오래 가지 못했나 봐요. 이혼했으니까. 그리고 2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왜 이혼했을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나 아버지야. 네, 아버님.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좀 흥분했나 봐.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이해 못 해드려서. 아니야. 너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놀랐겠지. 갑자기 재혼 얘기하고 상대가 내 친구였고. 지연아,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말씀하세요. 수진 씨랑. 좀 친하게 지내줘. 너희 원래 친구였잖아. 그리고 수진 씨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너랑 잘 지내야 할 텐데. 너무 어색하면 안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답답했어요. 친하게 지내라고요? 제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랑. 그것도 제 대학 동창이랑. 아버님. 그건 좀. 부탁이야, 지연아. 나도 알아. 상황이 이상하다는 거. 근데 나는 진심으로 수진 씨를 좋아해. 그리고 수진 씨도 우리 가족이랑 잘 지내고 싶어 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아버님. 노력해 볼게요. 고맙다, 지연아. 전화를 끊고 나니까 머리가 아팠어요. 어떻게? 친하게 지내라는 거야? 3일 후 수진한테 카톡이 왔어요. 지연아, 나 수진이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커피 한잔 할래?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저는 한참을 메시지를 바라봤어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부탁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수진의 진짜 의도가 궁금했어요. 그래, 좋아. 언제 시간 돼? 내일 괜찮아? 3시에 시청 앞 카페에서 보자. 알았어.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대놓고 물어봐야 하나?
아버님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냐고. 그때 수진이 들어왔어요. 지연아, 미안. 안 늦었지?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수진이 앉으면서 웃었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다니. 진짜 신기하다. 그러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나도 알아. 내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 뭐? 아버님 재산 때문에 접근했다고 생각하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 나 지금 혼자 살면서 힘들어. 2번 이혼하고 재산도 많이 날렸어.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그래서 노후가 걱정됐어. 45살인데 별로 가진 게 없잖아. 수진의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등산 모임 앱에 가입했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자 만나려고. 솔직히 말하면 그게 내 목적이었어. 수진아. 근데 말이야. 수진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 진짜로. 어떻게? 아버님이 나한테 진심으로 대해주셨어. 내 과거도 다 알고 계세요. 2번 이혼한 것도 재산 없는 것도 다 얘기했어. 근데도 아버님은 나를 받아주셨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연아, 나 평생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남자 처음 만났어. 내 전 남편들은 나를 그냥 소유물처럼 대했어. 근데 아버님은 달라.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아픔을 이해해주고. 저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진심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그래서 나 결심했어. 진짜로 아버님한테 잘하려고.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려고.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나 내 친구였잖아. 나를 믿어줘. 나 진심이야. 그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의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과의 카페 만남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수진은 정말 열심히 우리 가족에게 다가왔어요. 매일같이 시댁에 방문해서 시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까지 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약은 꼭 식후에 드셔야죠.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거실로 들어가니까 수진이 시아버지 약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약통에 날짜별로 나눠서요. 아, 지연아 왔구나. 시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네, 아버님. 수진 씨가 약을 이렇게 잘 정리해줬어. 나는 맨날 헷갈렸는데 이제 편하겠다. 수진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지연아 왔어? 나 오늘 미역국 끓였는데 같이 먹을래? 괜찮아. 나는 집에서 먹고 올게. 에이,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우리 셋이 같이 먹자. 수진은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가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수진 씨 요리 솜씨 좋지? 내 어머니만큼 잘하더라.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어요. 어머니만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7개월. 벌써 다른 여자를 어머니와 비교하시다니. 맛있어요, 아버님. 수진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지연이가 예전에 어머님 요리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배우려고 노력했죠. 내가 언제 수진한테 시어머니 요리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 수진 씨는 정말 착해. 우리 집안에 잘 어울릴 거야.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어요. 지연아, 내가 할게. 넌 앉아 있어. 수진이 제 앞을 막았어요. 아니야, 내가. 아니, 내가 할게. 이제 나도 이 집 식구가 될 거잖아. 수진은 그렇게 말하면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수진의 뒷모습.
몇 달 전까지 제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아버지 댁이야. 당신도 올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가족회의 하자고 하셨어. 다들 모이래. 지금? 응, 지금. 빨리 와. 저는 급히 시댁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까 남편, 시동생, 그리고 시동생 아내까지 다 와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도 있었어요. 다들 왔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앉아봐. 우리는 거실 소파에 둘러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결혼 날짜를 정하려고. 네.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다음 달 15일로 정했어. 식은 간소하게 가족끼리만 할 거야. 아버지, 그래도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시동생이 말했어요. 뭐가 빨라? 나는 하루하루가 아까워. 빨리 수진 씨랑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시동생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 그럼 혹시 재산 정리 같은 건 하셨나요?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시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재산?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시동생 아내가 당황했어요. 나도 생각해뒀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유언장 새로 쓸 거야. 유언장요? 그래. 수진 씨와 결혼하면 수진 씨도 배우자 상속권이 생기잖아.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야지.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아버님, 그건.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왜? 반대야? 시아버지가 남편을 쳐다보셨어요. 반대는 아닌데,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신중하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뭘 신중하게 해? 수진 씨는 나랑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야. 당연히 재산도 받을 권리가 있지.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재산은 자식들이 받아야죠. 무슨 소리야? 당신도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인데. 하지만, 됐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시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시동생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수진을 보았어요. 수진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진짜 재산이 목적이 아닐까? 회의가 끝나고 모두 일어났어요. 시동생 아내가 제 곁으로 왔어요. 언니, 저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뭐가? 유언장 새로 쓴다는 거요. 아버님 재산이 얼만데. 쉿, 작게 말해. 그래도 언니,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 아버님이 결정하신 건데. 그래도 그때 남편이 우리를 불렀어요. 여보, 우리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빠지셨네. 당신 친구 뭔가 수상한데. 나도 알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솔직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굳히셨고 수지는 완벽하게 행동하고 있었고 제가 아무리 의심해도 증거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딸 서연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나 어젯밤에 인터넷 좀 뒤져봤어. 뭐를? 최수진이요. 엄마 친구. 왜? 궁금해서. 그래서 찾아봤는데 서연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엄마, 여기 봐. 이 사람 이혼 기록. 화면에는 법원 공공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2010년 첫 이혼. 상대는 김모 씨, 건설업. 2018년 두 번째 이혼. 상대는 박모 씨, 의사. 둘 다 돈 많은 사람들이네.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치? 그리고 엄마, 여기 더 있어. 서연이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 이혼 사유가 뭔지 알아? 뭔데? 첫 번째 이혼은 성격 차이. 두 번째 이혼은 배우자의 재산 은닉. 재산 은닉? 응. 남편이 수진 씨 몰래 재산을 빼돌렸대. 그래서 이혼 소송 걸었는데 결국 위자료를 제대로 못 받았대. 저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그럼 수진이가 말한 게 맞네. 재산을 많이 날렸다는 게. 그런 것 같아.
근데 엄마 여기가 문제야. 뭐가? 두 번째 이혼 후에 수진 씨가 이상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어. 무슨 커뮤니티? 성공적인 재혼을 위한 모임이래. 거기 회원들이 주로 뭐 하는지 알아? 뭐? 경제적으로 안정된 배우자 찾는 법, 유산 상속 관련 법률 공부, 그런 거. 제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연아, 이거. 엄마, 나도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찾아본 건데,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저는 딸의 휴대폰을 다시 봤어요. 화면에는 커뮤니티 게시물 제목들이 보였어요. 70대 남성과의 재혼, 성공 사례. 배우자 사망 후 상속, 알아둘 점. 의붓자식과의 관계, 어떻게 유지할까? 이건 완전히 계획적이잖아. 제가 말했어요. 그치? 엄마, 이거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민했어요. 이걸 시아버지한테 보여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아버지는 믿으실까요? 아니면 오히려 저를 의심하실까요? 고민 끝에 저는 시동생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도련님, 나 형수예요. 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금 시간 돼요?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요? 수진 씨에 관한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어요. 카페에서 만나요. 1시간 후, 저는 시동생을 만났어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저는 서연이가 찾아낸 정보를 보여줬어요. 시동생은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이거, 진짜예요? 제 딸이 직접 찾아낸 거예요. 형수님, 이거 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민이에요. 아버님이 믿으실까요?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지금 완전히 빠져 계시잖아요. 이거 보여드려도 오히려 우리한테 화내실 것 같은데.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 정보들. 확실한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정황상 의심스러운 거지. 시동생 말이 맞았어요.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한 것만으로는 수진이 나쁜 의도가 있다고 확정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제가 물었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요? 다음 달이면 결혼하시는데.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그 사이에 수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다가왔어요. 시동생 집에도 방문해서 조카들한테 선물을 주고 시동생 아내한테는 고급 화장품을 선물했어요. 언니, 수진 씨가 이거 주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샀대요. 시동생 아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얼마짜리인데? 30만 원쯤. 갑자기 왜 이런 걸 주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조카들한테도 비싼 옷 사줬어요. 애들이 완전 좋아하더라고요. 언니, 저희 집 애들까지 수진 씨 편이 됐어요. 새 할머니 좋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제 입맛이 썼어요. 수지는 정말 똑똑했어요. 아이들부터 공략해서 부모들이 반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에 왔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버지한테 혼났어. 왜? 아버지가. 우리가 수진 씨를 못 살게 군다고 하시더라. 뭐? 우리가 언제? 나도 모르겠어. 근데 아버지가 화내시면서 수진 씨가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는데? 그게 수진 씨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한 것 같아. 저는 순간 깨달았어요. 수진이 일부러 그런 거구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해서 시아버지를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였어요. 여보,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우리가 수진 씨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을 끊으시겠대. 연을 끊는다고? 응. 결혼 후에 우리랑 연락하지 않으시겠대.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수진이 우리 집안의 할머니가 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자리를 제 친구가 그것도 재산 때문에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저는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진의 진짜 목적을 밝혀내야겠다고. 시아버지를 지켜야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명예를 지켜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딸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아, 엄마 도와줄 수 있어? 뭐? 최수진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내가 인터넷 검색 잘하잖아. 엄마, 진짜 조사하려고? 응.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래야 할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어. 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내가 도와줄게. 근데 엄마도 직접 뭔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응. 예를 들면, 수진이랑 더 가까워지는 척하면서 정보를 캐내는 거지. 그게 가능할까? 해봐야지.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걸. 딸의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는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저는 수진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나 지연이야. 지연아. 무슨 일이야? 우리 좀 더 자주 만나면 어떨까? 어차피 곧 한 가족 될 거잖아. 전화 너머로 수진이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정말? 지연아, 나 진짜 고마워. 사실 내가 날 피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거든. 미안해. 내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나 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럼 이번 주에 만날래? 밥 같이 먹자. 좋아. 언제 시간 돼? 목요일 점심은 어때? 완벽해. 그럼 목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수진의 진짜 목적을 밝혀내는 저의 조사가 목요일이 됐어요. 저는 수진을 만나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오늘은 친구처럼 대해야 해. 의심하는 티를 내면 안 돼. 레스토랑에서 수진을 만났어요. 지연아, 오랜만이야. 그러게. 앉아. 우리는 메뉴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였어요. 날씨,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런 것들. 그러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아버님이랑 결혼하는 거. 진짜 행복해? 수진이 잠시 멈칫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해?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나이 차이도 많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 주변?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한테 주변이 어디 있어?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가족이 없어? 응.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 하나 있는데 연 끊었어. 나 두 번째 이혼할 때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거든. 수진의 목소리에 진짜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더 외로웠나 봐. 맞아. 나 진짜 너무 외로웠어, 지연아.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래서 아버님이 더 소중해. 아버님은 나한테 진짜 가족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거든. 나한테 처음으로 집이 생기는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연기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저는 아직도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근데 수진아, 솔직히 재산 때문에 걱정되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 자식들이 반대할 수도 있잖아.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지연아, 나 솔직히 말할게. 응, 재산은 중요해. 거짓말하지 않을게. 나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해. 45살인데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나 진짜로 아버님을 좋아해. 아버님이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시잖아.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나를 믿어줘.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딸 서연이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중요한 거 찾았어. 급해. 전화해. 저는 수진한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 급한 전화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아, 그래. 받아. 저는 화장실로 가서 서연에게 전화했어요. 서연아, 뭔데? 엄마, 이거 진짜 큰일이야. 수진이 블로그 찾았는데. 블로그? 응.
비공개 블로그인데 우연히 링크를 찾았어. 거기에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 뭔데? 수진이 자기 재혼 계획을 다 기록해뒀어. 어떤 남자를 타깃으로 할지, 어떻게 접근할지 전부 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엄마, 가장 최근 글이 뭔지 알아? 뭔데? 70대 남성 공략 성공. 한 달 안에 결혼 확정. 이번에는 꼭 성공할 것. 이래.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서연아, 그 블로그 주소 보내줘. 지금 당장. 알았어, 엄마.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오는데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급한 일이었어? 응. 저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을. 이제 알아버렸어요. 수진과의 점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연이가 보내준 블로그 링크를 열었어요. 수진의 인생 리셋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비공개 블로그였어요. 첫 게시물은 2년 전이었어요. 2023년 3월 15일. 두 번째 이혼이 확정됐다. 또 실패했다. 이번엔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박 의사는 겉으로는 신사였지만 알고 보니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려고 재산을 다 숨겼다. 변호사 비용만 3천만 원 들였는데 위자료는 고작 5천만 원. 나는 이제 43살.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고. 이대로는 안 된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2023년 6월 20일. 오늘 성공적인 재혼을 위한 모임에 가입했다. 거기서 여러 선배들의 조언을 들었다. 핵심은 이거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성 찾기. 자식들과의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 베스트. 배우자 사별 후 1년 이내가 공략하기 좋음. 외로움을 채워주는 역할 충실히 하기. 유언장 작성 전에 결혼하기. 이제 타깃을 정해야 한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이게 진짜구나. 수지는 정말로 계획적으로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2024년 1월 10일. 드디어 찾았다. 등산 모임 앱에서 만난 72세 박씨. 조건 완벽. 부동산 세 채 보유. 연금 월 300만 원 이상. 아내 사망 6개월 완벽한 타이밍. 자식 2명 있지만 자주 안 만남. 외로움 많이 탐. 첫 만남에서 좋은 느낌 받았다. 나한테 관심 있는 게 확실하다. 이번에는 꼭 성공할 것이다. 저는 블로그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는 수진에게 그저 조건 완벽한 타깃이었던 거예요. 2024년 2월 28일. 진도가 빠르다. 박 씨가 재혼하자고 제안했다. 예상보다 2주나 빨리 성공했다. 문제는 며느리다. 나랑 대학 동창이라는 게 발각됐다. 약간 불편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걸 활용할 수 있다. 친구니까 믿어줘라는 카드를 쓰면 된다. 며느리는 착해 보인다.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 쉽게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2024년 3월 5일. 계획대로 진행 중. 아버님 이제 이렇게 불러야지의 자식들한테 잘 보이는 중이다. 선물 공세가 효과적이다. 특히 어린 조카들은 쉽다. 며느리 지연이가 좀 의심하는 눈치지만 내가 눈물 보이면서 진심이야라고 하니까 흔들리는 것 같다. 다음 주에 유언장 얘기를 꺼낼 예정. 결혼 전에 배우자 상속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저는 휴대폰을 덮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걸 아버님한테 보여드려야 해.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집에 올 수 있어? 급해.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설명 못해. 와봐.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알았어. 지금 갈게. 30분 후 남편이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블로그를 보여줬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게시물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진짜야? 서연이가 찾아낸 거야. 비공개 블로그인데 링크를 추적해서 찾았대. 이건 사기잖아. 완전히 계획적인 사기야.
맞아. 그래서 아버님한테 보여드려야 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가자. 지금.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아버님이 믿어주실까? 시댁에 도착했을 때 마침 시아버지 혼자 계셨어요. 너희 왔구나. 무슨 일이야? 아버님, 좀 앉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셨고 저는 휴대폰을 건넸어요. 아버님, 이거 읽어보세요. 시아버지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블로그를 읽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무표정이셨어요. 그러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한참을 읽으시더니 시아버지가 휴대폰을 내려놓으셨어요. 이게 뭐야? 아버님, 수진 씨의 블로그예요. 비공개로 운영하던 거예요. 이게 진짜 수진 씨가 쓴 거라는 증거가 있어. 블로그 계정이 수진 씨 이메일로 가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글 속에 나오는 상황들이 정확히 일치해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웃으셨어요. 재미있는 소설이네. 네.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너희들이? 아버님, 이게 무슨. 수진 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 모함하는 거지.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님, 이건 모함이 아니에요. 진짜 수진 씨가 쓴. 됐어.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수진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아. 아버지. 남편이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증거? 인터넷에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무슨 증거야? 아버님.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수진 씨는 아버님을 이용하려는. 그만해. 시아버지가 소리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내가 속는 게 보고 싶어? 72살 먹은 늙은이가 젊은 여자한테 속아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아?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 나가. 당장 나가. 시아버지가 문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여보, 나가자. 지금은 말씀 안 들으실 것 같아. 우리는 시댁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저는 울었어요. 왜? 왜 안 믿어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빠져 계셔서 그래.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신 거야. 그럼 어떡해? 이대로 결혼하시면.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남편도 무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었더니 낯선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어요. 혹시 박민호 씨 댁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고 박순애 여사님의 친구였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박순애. 시어머니의 이름이에요. 어머님의 친구분이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려고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어머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정미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순애가? 네. 암 투병 끝에. 세상에. 내가 몰랐네. 순애가 연락을 안 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정미숙 씨는 한참을 울먹이시다가 진정하셨어요. 며느리분이시죠? 순애가 며느리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정말 잘해준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박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의 재혼 이야기, 수진과의 관계, 블로그 발견까지. 정미숙 씨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최수진이라고요? 네. 혹시 아세요? 잠깐만요. 정미숙 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셨어요. 그러더니 제게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 맞아요?
화면에는 수진의 사진이 있었어요. 5년 전쯤 찍은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정미숙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사람. 5년 전에 우리 동호회에 있었어요. 중년 재혼 준비 모임이었죠. 네. 거기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기억나요. 다음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재산이 많은 사람을 찾겠다고 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정미숙 씨가 계속 말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한 회원의 아버지한테 접근해서 거의 결혼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 가족이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들통났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 동호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이후로 소식이 없었는데 여기서 다시 나타났네요. 정미숙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며느리님, 절대로 이 결혼 성사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안 믿으세요. 증거를 보여드렸는데도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저는 순의 친구고 증인이니까. 박 선생님도 제 말은 들으실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시어머님이 친구분을 보내주신 걸까? 다음 날 저는 정미숙 씨와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시아버지는 정미숙 씨를 보시고 놀라셨어요. 미숙 씨?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순의 얘기를 어제 들었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미안해요.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 제가 온 이유가 있어요. 정미숙 씨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재혼하시려는 분. 최수진 씨 맞죠?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 저 알아요. 5년 전에 같은 모임에 있었거든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정미숙 씨는 5년 전 일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수진이 어떻게 다른 남성에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재산을 노렸는지. 시아버지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그리고 선생님, 며느리한테서 블로그 얘기 들었어요. 그것도 진짜예요.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선생님, 이 결혼 다시 생각하셔야 해요. 순애가 저승에서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그냥 외로웠어요. 알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를 만나봐야겠어요.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수진을 불렀어요. 우리 가족 전부가 모였어요. 남편, 시동생 아내, 그리고 저와 정미숙 씨까지. 수진이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다들 모여 계세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앉아요. 수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시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서 블로그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요?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게, 이게 당신이 쓴 거 맞소? 아버님, 그건. 대답해요. 맞소, 아니요? 수진은 한참을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요.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소? 나를 좋아한다는 것도,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것도. 아버님, 대답해요. 수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재산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하지만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요. 믿어주세요. 어떻게 믿어요? 정미숙 씨가 말했어요. 5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수진이 정미숙 씨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정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최 씨. 또 같은 짓을 하고 있네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아버님, 제발. 나가라고 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지는 울면서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보더니 결국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 남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시는 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시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님, 나는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속은 줄 알면서도 믿고 싶었나 봐요. 아버님, 순애가 나한테 화났겠지? 한심하다고 생각하겠지? 정미숙 씨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순애는 선생님을 이해할 거예요. 누구나 외로울 수 있잖아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우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다들 나를 지켜줘서. 그날 저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제가 아버님을 지켰어요. 정미숙 이모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영정 속에서 온화하게 웃고 계셨어요. 여러분, 수지는 결국 떠났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수진한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어요. 다음 편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게 뒤집히는 순간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2편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정말 힘이 돼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